제가 올해에 지금 한 3차례, 4차례 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4가지의 큰 변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큰 변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려도 하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본 금리 인상 및 엔화 강세 전환. 그래서 요걸 설명을 자꾸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엔화 강세 됐을 때 원화 강세가 됐고, 그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악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향후 이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우리 금융시장만이 아닌 기업, 그리고 국가, 전쟁하는 국가들 모두 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불두전 나서가 보는 방송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 시장 올랐고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거다라고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때랑 환경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후에 시장이 바이든노미스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이 친환경 또는 전기차 이렇게 가고, 그리고 AI라는 거 이런 게 새로운 게 막 생겼어요. 그 트럼프 때는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 IRA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을 하면 그러면 이거 뒤집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왔던 달러 강세는 약세로, 엔화 약세는 엔화 강세로, 그리고 중국은 좀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확실히 죽이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환경 산업의 지원은 이제 안 하겠다, 관세 많이 하겠다. 그리고 제조업은 자국 내 제조업을 하는 거지. 지금 바이든 정책은 외국 삼성이라도 SK하이닉스라도 외국 기업이 미국에, 개념은 비슷하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투자해서 하면은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이 안에서 좀 해. 우리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에 미국의 기업을 갖고 우리끼리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면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민주당의 해리스가 되면은 별 문제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변동성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미국의 대선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말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 과정 속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미국 금리 정상화,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 일본 금리 정책의 정상화, 제로금리 탈피해서 금리 올리고, 그리고 달러, 엔화 강세로 만든다. 그리고 미국은 정부 부채가 팬데믹 이후에 과도한 유도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이었는데, 왜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집에 있었으니까 공급자 우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차로 그게 풀리고, 요즘에 이제 팬데믹도 다시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논외이고, 미국의 금리 정상화, 일본의 금리 정상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의 정상화, 이 비정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다가 이게 정상화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변동성을 주고 튼튼함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하반기에 하나씩 겪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겪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이 과정을 겪을 거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잘 넘어가면 소위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하드 랜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해리스가 됐을 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왜 자꾸 미국 갖고 얘기하느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BOJ나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모두 다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미국에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프로세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제일 잘 되려고 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경기는 소프트 랜딩을 해요. 뭐 실업률 좀 올라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게 그 정도 있냐? 소프트 랜딩 하는 거다. 또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수요가 바뀌면서 노동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GDP 성장률이나 경기 지표들을 봤을 때 아주 급격하게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는 좀 떨어져.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 해나가면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이걸 소프트 랜딩을 받아주면서 다시 성장으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뭐 인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일본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만약에 유럽이 해낸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유럽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묻지 못하겠고 그러면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건데 그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중국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 이게 언제 진행이 강력하게 될 수 있냐면 미국이 경기 침체기로 간다 그러면 중국도 같이 덩달아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중국 경기 부양을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